예, 3강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2강에 설명드렸던 저희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 기술의 동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경쟁사 순도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의 분석을 기술의 집단 지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융합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난장이가 올랐으면 거인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뉴턴의 이야기였나요? 저는 이거를 특허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저희는 소셜 방식에서 기술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특허는 이제는 나의 기술 A와 집단지성의 기술을 B를 잘 짬뽕을 시키는 것이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이신지 혹시 아실까요? 누구의 그림이신지 잘 모르시겠죠. 예, 바로 이분의 그림입니다. 이분만 보시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뒤쪽을 보시면 뭔가 익숙한 어디선가 본 듯한 거죠. 예, 바로 피카소 아저씨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정확히 아시죠? 예, 아비뇽의 처녀들, 여인들이죠. 이제 피카소가 말씀하시길 자기가 아비뇽의 처녀들의 그림을 그릴 때 아래쪽에 있는 요 마스크들, 아프리카 서해안의 팡족이라는 부족의 마스크들입니다. 이 부족의 마스크들을 자기가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유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피카소의 말 중에 제 업무상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정말 나는 이 세상 모두를 모방했다. 나만 빼고 말이다. 즉 천재는 내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전체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천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즉 저희는 이 형태들을 페이스북 친구 추천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기술 A가 있고 기술 B가 있으면 이미 서로 같이 한번 발생된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구인 거죠. B와 C 역시도 친구라고 가정을 하면 A와 C는 만난 적이 없지만 새롭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처럼 발생된 연결과 발생이 될 연결 두 가지 형태에서 저희가 프레임으로 어떻게 키워드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제가 작년 초에 썼던 데이터이긴 한데요. 여전히 아직도 안 끝나서 이 예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특허에 등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정제 분류해가지고 박테리아 기생충, 질병, 의약품, 바이오테크 기술, 물질 등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예시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키워드와 같이 등장했던 키워드들을 그룹핑했음에도 의미 있는 분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같이 등장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의약품 관련 키워드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다들 비르 이렇게 끝납니다. 저도 모릅니다. 뭔지. 네, 작년 2월 21일에 야급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코로나 치료 후보제라고 나오는 다양한 비르가 있습니다. 다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 제대로 된 분석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키워드와 같이 등장하는 동시 출현 키워드를 잘 묶기만 하더라도 혁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의약품으로 그룹핑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그룹핑한 다양한 비르 중에서도 클로페라임이라고 하는 물질과 연관된,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같이 등장하는 크로페레머에서 크로페레머와 같이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따로 한 번 더 그룹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추천해 볼 수 있는 키워드를 나온다는 겁니다. 즉 페이스북의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형태를 하다 보면 이미 같이 등장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기술 분야별로 나오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상현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요즘 메타버스 덕분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죠. 자,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여기에 R&D 추천 키워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시가렛과 소셜 미디어 시스템을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착안할 수 있을까요? 요 의미는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와 이 시가렛은 특허상에서 같이 등장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 케이스는 최소한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착안할 수 있는 측면은 가상현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해서 담배를 끊는 방법을 한번 추천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 시가렛을 홍보를 하는 효과를 쓴다든지 이 시가렛을 체험할 수 있다든지 이 시가렛을 나름대로 맛을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한다든지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양한 방법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스파크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저도 객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쳤지만 그러다 보니 늘 주관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관식엔 약하지만 객관식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C싱크,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또 핫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죠. 접는 휴대폰, 인사하는 휴대폰 다양하죠. 자, 거기에서 등장하는 저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들의 예시들입니다. 거기에서 소재 물질 분야를 저희가 따로 한번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함께 등장하는 그 소재 물질 키워드를 따로 이렇게 나니까 83개 키워드들이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R&D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3개 키워드들 중에서 특이하게 가만히 보니까 다 비슷한 숫자들인데 여기에 있는 영어가 어려운 인돌로카바졸이라는 것들은 갑자기 10건, 4건 푹 남들과 다른 형태의 푹 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요런 벤젠 모양이었고요. 제가 화학을 전공 안 하다 보니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항암제 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양한 의료 쪽 제품에 쓰고 있다가 최근에는 OLED 소재 쪽 관련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돌로카바졸 쪽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요즘 코로나 치료제로 유명한 머크나 듀폰 같은 바이오 화학 회사도 있지만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LG는 우리가 안 다치고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를 쪽 보다 보니까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에 인돌로카바졸의 상품 부품 필터를 걸다 보니까 모든 키워드 다 있습니다. 폴더블, 스크래처블, 그 다음에 뭐 밴더블, 뭐 다양한 그러니까 소위 디스플레이에서 접고 구기고 말고 하는 모든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돌로카바졸이 핵심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US가 83개 있는 걸 확인했고 요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우리나라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 물질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차이 나는 것 역시도 확인이 가능하죠.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다 보면 기능 필터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45개의 기능 필터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능적인 느낌이 있는 웨어러블, 롤러블, 밴더블, 뭐 어셈블드, 그 다음에 스크래처블 지금 등장하는 기술들이 다 나오죠. 예, 이미 특허에서는 그 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또 세분화해서 소재 물질별로 하다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소재 물질별로도 볼 수 있고 애플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기능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키워드를 특정한 필터별로 하다 보면 그 기업만이 사용되는 소재 물질이나 그 기업의 특화된 기능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특허의 신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즉 특허는 나의 기술 분야를 잘해서는 이제는 먹고 살기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술을 토대로 이종 기술 분야, 이종의 제품들, 이종의 소재들, 이종의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융합, 복합할 수 있는 것이 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강의 거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특허는 아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자본주의에서 이익의 재편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사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빅스비나 해외 빅스비나 동일한 것들이 있죠. 많은 대기업들이 음성인식 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역시 우부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현대자동차 역시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모빌리 업체들의 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알렉사나 우버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이 이면식 씨 그림을 보여주면 제가 참 옛날 사람 같긴 한데요. 허준이 수많은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이면식 씨가 줄을 서시오 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듯이 소위 소비자의 제일 앞단에 가는 것이 알렉사나 우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더더욱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포카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초짜는 자기 패가 좋으면 먹습니다. 당연히 먹죠. 평생 한두 번 나올 수 있는 좋은 패잖아요. 근데 고수는 어떻게든 상황을 보고 먹습니다. 남의 제가 눈빛이었더니 평소에 어떤 성향이 있는 애였죠. 그런데 타짜는 어쨌든 먹습니다. 어쨌든 먹으셔야 됩니다. 특허를 이용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관계통신의 특허 데이터는 특허 연구자, 기업, 기술, 전문가들의 데이터들로서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최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회사는 특허 빅데이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다양한 데이터 상품을 통해서 페이턴트 피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시면 기업이나 연구자나 IP 로펌이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연구자 IP 이벤트 기업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관 콘텐츠를 모든 분야에 대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복습으로 그러시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기술 기획을 하시거나 융합 기획을 하시거나 시장 기회를 발굴하실 때 다양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쟁사나 선도기업이나 스플라이 체험별로의 기술에 대한 정보활동, 제품에 대한 정보활동, 시장 기회에 대한 발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콘텐츠 역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예, 이상 3강에 걸쳐서 못난 목소리였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강계태 연구소의 노석현 변리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